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분양권을 구매하셨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텍사스든 캘리포니아든 하와이든 보통 단독주택을 사시게 되면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콘도미니엄 같은 공동주택을 사시게 되면 3년 정도까지도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잔금 전에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29개의 주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분양자들에게 이러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일로 받으신 자료를 스케줄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이 데드라인을 보시면 Responsible Party 중에 Purchaser가 있어요. 이 Purchaser가 해야 되는 데드라인은 가급적 완전 스트릭트하게 못 지키게 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지켜주시는 것을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런 정말 분양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몇백 채가 함께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이 에스크로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빌더들도 디벨로퍼나 빌더들도 잔금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유닛마다 집업마다 이렇게 클로징하는 데드라인을 알려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데드라인은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메일에서 예를 들면 클로징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받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벌크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로 나누어서 클로징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 스케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금 구매자 100% 마감일 전까지 총 구매 가격을 현금으로 사시는 분하고 대출을 받는 분하고 절차와 내셔야 되는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현금으로 구매하시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론을 안 받으시는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론을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 마감 일정표 클로징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기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단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work through inspection, 그러니까 pre-inspection, 사전 점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아파트 지어지고 나면 사전 점검 하잖아요. 이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기가 사전 점검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거든요.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 5월 말 내지 6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코스마다 언제 몇 시부터 몇 시, 1시간만 딱 주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미국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저나 저희 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객분이 바이어가 가신다고 안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가시는 경우에는 저나 저희 직원이 대신 가서 사전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전 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랬고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거의 이런 전문 인스펙터를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전 점검을 육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500불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문 인스펙터를 써서 특수 장비로 냉난방, 전기 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어플라이언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장비를 통해서 뭐 하수나 배수나 뭐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 없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다 점검을 하고요. 샤시 같은데 이격이 있어서 바람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를 쓰셔서 인스펙션을 거의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스펙터를 안 쓰신다고 하면 저나 중개사가 가서 인스펙션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펙션은 최대 3명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이어, 중개사,
인스펙터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바이어가 못 오시는 경우에 저와 중개사 인스펙터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저나 저희 회사 직원 그리고 인스펙터와 그 리얼터가 같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서 리포트를 수십 장으로 된 걸 작성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스펙터가 인스펙션 한 것이기 때문에 디벨로퍼와 빌더에게 이런 그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기도 훨씬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단에 보시면 네, 지금 이 앞에서 파이널 워크스루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크로우 서명 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나중에 등기를 하실 때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 등기 문서에 이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국에 가셔서 직접 에스크로우 앞에서 서명하실 수도 있고요. 미국에 못 가시는 경우에는 한국의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서명해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보낼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도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고객별로 지금 마감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마감일과 우리 키를 미국은 아직도 아무리 하이엔드 컨도미니엄이든 비싼 주택이든 다 키를 줘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각 고객들마다 마감일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고지 받으시게 되는 마감일에 그 예약된 시간에 열쇠를 받게 되십니다. 클로징을 다 하셨다고 보았을 때요. 그때 신분증 내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구를 설치하시는 분들, 임대를 장기 렌탈을 두실 분들은 보통 가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별장이나 실사용이라든지 단기 렌탈 목적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주문해서 인테리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가구 이사 날짜도 다 그때 그 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관리위원회 우리 예약을 먼저 엘리베이터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관리위원회하고 예약을 하셔서 일정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팀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의 미국의 잔금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각자 날짜는 다르시지만 이 프리클로징 노티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레스폰시브 파티라는 부분에 purchas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매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각자 날짜는 다르겠지만 어떤 날짜까지 데드라인에 이 구매자 purchaser의 buyer information sheet를 이메일로 에스크로우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 본인들이 받으신 데드라인 날짜에 맞춰서 현금 증빙, 캐시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보통 잔고증명서죠.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잔고증명서를 뽑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Conditional Loan Approval Letter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런 그 분양하는 곳들이 보통 얼바인이든 캘리포니아의 발렌시아든 하와이든 텍사스든 간에 그 여러 명의 사람이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Conditional Loan Approval Letter, 그러니까 내가 이 은행에게 컨택해서 론 오피서나 은행의 담당자에게 나 이 사람의 재정적인 서류를 스크리닝 했더니 우리가 이 정도의 대출 론 어마운트를 이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추천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티스를 받으신 날로부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컨디셔널 론 어프로벌 레터를 은행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드린 제가 지금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론 오피서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합한 론 오피서를 연결을 해드리면 그 론 오피서의 정보를 내시고 그 론 오피서에게 연락이 오거나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잔고증명서라든지 신용보고서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론 오피서에게 내시게 되면 이 론 오피서가 검토해서 1차적으로는 컨디셔널 론 어프로벌 레터는 웬만하면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 레터를 론 오피서가 직접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받으셔서 클로징을 위한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서 5월 혹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 홈 인스펙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미국에 이 기간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미국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저나 저희 직원이 인스펙션을 대신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Final Loan Approval인데요. 6월 정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 키를 받기 3개월 정도에 정말 미비한 서류들을 가지고서도 일단 컨디셔널 론 어프로벌 레터는 나가요. 그런데 최종적인 론 어프로벌 레터는 6월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뒤죠. 6월까지 이 론 어프로벌 레터를 받으셔서 다시 한 번 더 클로징하는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그 론 오피서한테 아예 에스크로우 회사하고 빌더하고 론 오피서가 다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직접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캐시바이어 같은 경우에 서명을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사이닝을. 그래서 먼저 캐시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론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도 먼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닝 날짜가 정해지실 거고요. 그 날짜까지 미국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국에 가시고 한국에 대사가 안 되지 공증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정도 뒤에 등기부 등본에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가실 수 있으면 보통 이런 사이닝 이벤트 파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빌더나 디벨로퍼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종 잔금 지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 서명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서명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고요. 론을 받던지 론에 대한 서류와 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보름 정도 뒤에 보통 이렇게 론에 대한 우리나라도 대출 약정서에 사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론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고 에스크로우의 등기부 등본 서류에 대해서도 사인을 하셔서 그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잔금 지급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고요. 에스크로우에 송금 내지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송금을 하시거나 체크를 드롭하시는 거죠. 체크를 내시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네 8월 6일 그쵸. 그리고서 9월 정도에 이번에는 리코데이션 그러니까 등기소에 리코딩이 들어가고요. 이날 키 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의 여권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열쇠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과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 단톡방을 오픈했고 이메일로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GFA의 고객들을 위해서 잔금 절차가 미국에서 임박했을 때 어떻게 분양받으신 부동산에 대해서 잔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또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미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보통 미국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그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시기 전에 한 9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그런 에스크로우 회사 혹은 변호사에게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구매자의 어떤 정보를 제출해서 내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제가 어떤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내는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대표적인 그런 서식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로 Buyer Information Sheet라고 그래서 이런 파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쓰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유닛 넘버 있죠. 그래서 각자 분양을 받으신 집에 여긴 어쨌든 프로젝트는 한 개니까 집에 호수 만약에 4514호다 그러면 4514 그리고 타워명 리오나 라이크로프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론을 받는 경우 만약에 100% 캐시로 잔금을 치르시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내가 대출을 미국에서 받는다고 하면 디벨로퍼와 에스크로우 회사들은 바이어가 문제 없이 론도 사전에 알아보고 있고 이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금이 비록 6개월 이상 남기는 했지만 내가 어떤 론 오피서, 론 브로커 아니면은 어떤 은행과 컨택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쓰게 되어 있으세요. 제가 일단 지금 하와이와 그리고 메인랜드에 10개가 넘는 론 오피서와 브로커와 은행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재직 상황이라든지 어떤 소득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론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가장 최적의 조건에 맞는 은행들을 일단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메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는 이 하와이 베스트 론이라든지 어떤 분에게는 다른 CBB라든지 어메리칸 세이빙스 뱅크라든지 아니면 메인랜드에 있는 회사라든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론 오피서 정보를 넣는데요. 이 론 오피서는 컨디셔널 어프로벌 레터라 그래서 이 사전 심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소득이나 자산이라든지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 심사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6개월 정도 뒤에 론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그런 컨디셔널, 그러니까 조건부의 승인 레터인 거죠. 추천서인 거죠. 이 레터를 1차적으로 써줄 론 오피서고요. 은행을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6개월 동안 알아봐 가면서 제가 계속 많은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이자율이라든지 더 적합한 조건이 있으면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일단 1차적인 추천서를 받기 위한 론 오피서의 정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그 론 오피서의 회사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팀 첼시 at tghawaii.com으로 회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29개 주는 모두 다 에스크로우 회사를 통해서 클로징, 잔금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에스크로우 회사가 돈 관리도 지금까지 했고요. 소유권에 대한 조사라든지 앞으로 잔금과 등기에 대한 업무 그리고 잔금 비용에 대한 관리 또 클로징까지의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리더 이런 서포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일단 에스크로우 회사에게 그 이메일로 작성하셔서 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타이틀 베스팅 옵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CVRT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구매하실 때 설명드렸지만 한국의 외환거래법상 한국에서 한국인의 거주지가 아닌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셔서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공동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개인 그리고 LLC나 C컵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CVRT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넌시 인 커먼은 부부간의 뭐 공동명의라든지 밑에 조인트 테넌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지금 이번에 부동산을 사실 때 실거주용으로 사신 분들 그리고 원래 영주권자, 시민권자이고 또 한국에서 비거주자이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법적으로 CVRT밖에 선택을 못 하시게 됩니다. 소유권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은 개인의 정보예요. 그래서 개인 지금 바이어들의 여건과 동일한 영문명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싱글인지 결혼 여부에 따라서 married시면 spouse name을 여건명과 동일하게 여기 married라고 체크하시고 여기에 여건명과 동일하게 spouse name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한국의 비거주자이신 분들 있죠? 비거주자이신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이 옆에 배우자의 그 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풀네임을 여기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tenants in common 해서 두 분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뭐 6대 4인지 5대 5인지 이 비율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entity name. 그래서 우리 LLC라든지 C컵을 세우신 경우에는 entity name을 하단에 쓰십니다. 그래서 address와 그리고 이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그 주가 어딘지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대부분의 분들은 굳이 기재를 안 하셔도 돼요. 트러스트 혹은 corporate LLC를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LLC를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칸에 체크해 주시고요. 개인으로 사신 경우에는 뭐 아무런 체크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1031을 적용하시는 분도 없고 위임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란이거나 법인으로 사신 분들은 두 번째 란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트러스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저희 이제 최근 설명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구매를 하시게 지금 자문을 해드리고 있어요.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동명의도 아니고 개인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법인이 나 혼자서 100% 주주로서 혼자 구매하시는 경우에 이 트러스트는 만약에 유사시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죽거나 했을 때 이 자산이 수년 동안 4년 정도 3, 4년 동안 동결되고 이 동결된 거를 풀기 위해서 적격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변호사를 고용해서 미국에 계속 이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트러스트를 한번 세우셔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나서 트러스트에 담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 동결되어 버리는 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을 풀기 위해서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4, 5만 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부동산을 매각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이 트러스트를 세워서 부동산을 안전하게 법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LLC를 세우신 분은 두 번째 체크하시고 트러스트를 세우셔야 되는 분들은 저에게 빨리 그 의사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러스트를 세우는데도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개인으로 취득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트러스트를 세우셔가지고 이걸 전환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사인하시고 이
란에 그리고 날짜 쓰시고요. 여권 이름하고 동일하게 쓰시고 만약에 SSN 넘버가 없으시면 none이라고 쓰시고요. 전화번호 쓰시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유닛 넘버 예를 들어서 뭐 4514호 리오나 이런 식으로 쓰셔서 사인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이신 경우에는 이 우측에도 동일하게 사인을 하셔서 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런 미국에서 분양을 받으셨을 때 에스크로우가 요구하는 바이어 인포메이션 시트를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작성을 같이 해보았거든요. 어렵지 않으시니까 한번 작성을 해서 얘를 스캔하셔서 여기 아래에 있는 팀 첼시 at tghawaii.com 이 에스크로우 회사의 이메일로 보통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안내 매뉴얼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